자, 이제 배당소득 보시죠. 4-111페이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제 배당금 수입 그거 얘기하는 거야. 배당금 수입. 회계처리 언제 하던가요? 결산 확정. 그지? 자,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는 또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보자. 동그라미 1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잉여금 처분 결일 요 날이 이제 주총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근데 뭐 다 참고 삼아 무기명 주식의 배당 받은 날이고 뭐 잉여금 자본 전입으로 인한 거는 뭐 자본 전입 결일이고 그런 게 있네. 잉여금 자본 전입이 뭔데? 무상증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그 밖의 손익. 그 밖의 손익은 뭐야? 보지 말라는 게 기타지, 그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 시험에 나와. 이게 마지막 그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데 손익 기속 시기. 여러 가지 손익이 있을 거 아니야. 언제 기속되느냐고. 그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까다로운 거 그런 것들을 이 책의 저자가 플로차트를 그려놨는데 그 마지막 까다로운 게 임대손익이야. 임대손익. 세 받아먹는 거. 세 받아먹는 거. 됐죠? 자, 임대손익은 장단기 구분을 한다. 근데 구분 기준부터 까다로워. 자, 구분을 할 때 임대 기간이 1년 이상 아니야.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이야. 근데 또 이상도 아니고 초과야. 됐어요? 그럼 저를 봐봐. 월세 받기로 했어. 그럼 임대료 지급 기간은 한 달이야. 단기라고요. 자, 임대료를 1년에 한 번 받기로 했어. 그럼 1년 초과 아니야. 단기라고. 됐어요? 됐어요? 임대료 지급 기간이야. 임대 기간이 아니고. 그리고 초과라고요. 초과. 됐죠? 그렇게 해서 장단기로 구분한다. 자, 단기인 경우에는 계약상 지급일. 계약상 지급일이 뭡니까? 월세 받기로 했다. 매월 말. 그럼 매월 말이 계약상 지급일이다. 됐죠? 다만 계약상 지급일이 없는 경우에는 받은 날. 됐나요? 자, 밑에 장기 봐봐. 장기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료도 입금과 송금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인데? 발생주의지. 됐죠? 그 상태에서 위에 단기의 동그라미 2번 특례로 간다.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료도 수익과 손비로 계산한 경우에는 입금과 송금을 인정한다 돼 있지.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데? 단기의 경우에 발생주의도 가능하는 거야. 그죠? 됐죠? 됐어요? 그럼 단기인 경우에는 계약상 지급일이 원칙이고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하면 인정이 돼. 장기는 무조건 발생주의야. 이렇게 암기하는 거야. 됐죠? (1065페이지) 앞에 기본서. (1065페이지) 저 밑에 예제로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서머리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어떻게 자료를 던져주는지 보려고 일부러 기본서를 본다. 그지? 그리고 아령인데 이것도 들고 다니기 힘든데 들고 왔는데 안 보면 또 기분 나쁠까요? 집에 갈 때 이 새끼 저 새끼 그럴 거 아니야. 저 왜 들고 오라 했어? 그럴 것 같으면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지? 네, 지하철 안에서는 서머리만 보고 기본서 편하면 옆 사람이 토하니까. 근데 요즘엔 서머리 편하도 토할 것 같아. 너무 두껍다. 네, 서머리가 아닌 것 같다.
자, 임대료 기속 시기에 갑법인의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025년 풀이는 체크 따라하고 세무 조정을 한번 해봐라. 자, 1번 매월분 임대료 100만 원을 매달 말에 수령. 단기지. 단기. 그지? 이때 수령하기로 한 상가 임대계약 2025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체결했는데 임차인의 자금 사정으로 11월과 12월을 못 받았대. 다음 경우별로 세무 조정을 해봐래. 발생주에 따라 미수 임대료를 계산했대. 미수 임대료. 자, 이건 이 말이야. 2025년에 몇 개월 빌려줬어요? 몇 개월 빌려줬어? 6개월 빌려줬잖아. 근데 돈은 4개월치밖에 못 받았다며. 그지? 그럼 요 얘기야. 얼마래 아까? 100만원? 100만원? 봐봐. 자, 현금 400 받았다. 400 받았다. 그지? 그리고 임대 수익 400. 근데 발생 주의를 했다는 얘기는 임대 수익 200을 더 인식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요거는 미수 임대료 200. 요게 지금 발생 주의라는 얘기지. 그럼 세법에서 요걸 인정해 주겠냐 이거야. 인정해 주겠냐? 단기인 경우에 발생 주의를 하면 오케이 인정이 된다며. 그럼 세법의 입장은 오케이 인정이 되니까 세무 조정 없다고. 같으니까. 됐죠? 자, 그다음 경우 2번 현금주의에 따라 했대. 현금주의. 봐. 자, 현금주의에 따라 했대. 현금주의에 따라 하면 어떻게 돼? 응? 현금주의에 따라 하면 요렇게 했다는 얘기야. 노란색으로 할게. 요것만 잡았다는 얘기야. 요건 안 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세법의 원칙은 뭔데? 계약상 지급일은 언젠데? 매달 말이잖아. 그럼 몇 개를 인식해야 돼? 6개월 아니야? 넉 달만 빌려줬어? 6개월이잖아. 그럼 세법의 입장은 임대 수익이 600이라는 얘기라고. 600. 그래서 입금산이 200 시켜야 돼. 요거 이렇게 앞에 미수 이래가지고. 됐지? 됐죠? 됐어요? 오케이. 또 넘어간다. 2번 2025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장기죠, 그죠? 어떻게 장기야? 단기죠, 그죠? 어떻게 단기야? 임대기간이랑 상관없다 했잖아. 임대료 지급기간과 상관이 있다니까. 자,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9월 30일에 총 임대료 3천을 한 번에 받기로 했대. 요걸 보고 장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됐어요? 장기는 무조건 발생주의야. 25기에 아무 회계 처리도 안 했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세법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발생주의를 해야지. 그치? 몇 년치 건데 2년치 거야? 1년 반? 2년? 2년? 2년치 거. 얼마 받기로 했는데? 3천 곱하기 24분에 올해 얼마만큼 인식해야 돼? 10, 11, 12, 3개월. 안분 계산 필요시 월할로 한다 그래 돼있지?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일할로 하면 계산이 더러우니까. 그지? 이거 암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게 375만원 내 나와. 네, 입금산이 375만원 주고. 안 어렵죠? 포기 한 개. 자, 그 다음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단기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랬다. 지급기간 가지고 따질 거랬다. 자, 상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매월 다음 달 5일에 100만원씩 받기로 했네. 다음 달 5일에 100만원. 회사는 단기에 총 100만원만 수익으로 처리해야 돼. 회사는 단기에 100만원만 수익으로 처리해야 돼. 왜? 100만원만 받았거든. 왜 100만원만 받았는데? 아니네. 10월 거 11월 1일에 11월 5일에 받을 거거든. 12월 거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10월 거 11월 5일에 받을 거거든.
11월 거는 12월 5일에 받을 거고, 그지? 근데 12월 5일에 받을 거 못 받았는가 봐 얘가 지금. 그래서 100만 원만 수익으로 지금 잡아놨다고. 됐어요? 됐나요? 7, 8. 단기지? 단기? 그지? 그럼 세법상 단기의 원칙은 뭐야? 기하성 지급일. 기하성 지급일은 언제야? 응? 다음 달 5일이지. 그럼 몇 개를 인식해야 돼? 2개. 그래서 100만 원만큼 입금사요. 됐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됐어. 다시 또 써머리 보세요. 4-113페이지 기타 돼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말 문제 보기에 조금 구성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등장하는 경향들이 조금 봐야 돼. 1번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기업이익 기준에 따른 상각 방법 유유절법에 따라서 손금액 산입한다. 강제 상각 무조건 해야 돼. 됐어요? 주의해야 돼. 우리 조금 있다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비 볼 거거든. 그거는 선택이야. 요거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비야. 사채를 할인 발행하면 무조건 상각은 강제로 해야 돼. 강제로 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송금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강제 상각이라는 표현이지. 상각한 금액을 송금으로 인정해 주니까. 됐죠? 자, 그 밑에 매출 채권 받으러올 배서 양도한대. 배서 양도. 요때는 회계랑 똑같다 그냥 이래 생각하세요. 금전 등록기는 동그라미 2번에 소매업 등 영수증 교부 가능 업종은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년도 현금주의로 할 수 있다. 됐죠? 됐죠? 발생주의 말고 현금주의로 해야 된다 그 얘기야.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엑스표 치지는 말고요. 객관식반 할 때 한두 개 정도만 더 볼 거예요. 이 정도만 보시죠. 다음 페이지 참고 삼아 세부사항이나 전환사채 신주수급 사채 돼 있죠. 밑에 사례 한번 봐봐. 신나게 다 부인돼.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전환권, 신주인수권 인정 안 해줘. 사채만 인정해 준다고. 사채만. 그래서 다 부인시켜버려. 확정이 아직 안 됐다고 봐가지고. 이런 건 2차 때 공부하시면 돼. 어려워서 2차 때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1차 때 등장 안 하니까. 됐죠? 넘어갑니다. 자, 6절. 자산부채 평가. 여기도 잘해야 돼요. 해마다 한 문제 이상 꼭 등장하고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기만 복잡하지. 암기가 확실히 돼 있으면 맞추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5절 6절에서는 웬만하면 맞춰야 된다. 자, 제목에 자산의 취득가액, 자산 부채의 평가 돼 있죠. 그죠? 취득가액, 법인 세법상 취득가액은 얼마냐 이거야. 그리고 기말에 평가했을 때 평가가액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야. 물론 이제 평가를 원칙적으로 인정해 주진 않지만. 그죠? 자, 자산 취득가액 계산의 일반 원칙으로 되어 있죠? 1번. 매입이나 자가제조, 취득에 소요된 금액과 취득세, 농어축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그 밖에 부대비용 합계. 됐죠? 뭐가 됐는데? 회계랑 똑같네?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 가산한다 했잖아. 취득 부대비용. 됐죠? 다음 페이지 별표시 1번.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취득해서 토지가액과 건축물 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하대. 됐죠? 이게 뭔데? 여러분들 회계 시간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죠. 어떻게 구분해요?
그 시점에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 계산하죠. 세법에는 공정가치라는 개념 없죠? 시가로 하겠죠. 다음 주 시가로 안분 계산한다. 됐죠? 시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요. 그것도 없으면 상수쌤이 증액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순서 어디서 들어봤더라?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이겠지. 부가가치세법 말고 우리 지금 한 개 보는 거지. 그거 어디서 그걸 봤는데? 부동산의 공급. 그지? 부동산의 공급은 과면세 여부를 어떻게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해요? 과세 면세를. 건물의 공급은 과세, 토지의 공급은 면세. 부동산의 임대는 주택과 상가. 주택 임대는 면세, 상가 임대는 과세, 부수토지도 포함해서. 다시 공급으로 돌아가자고. 공급으로 돌아갔는데 일괄 공급을 안 해.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이런 걸 일괄 공급하면 실지 거래가액으로 해야지.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감정가액.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기준시가.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장부가액.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취득가액. 그래서 1차 한분, 2차 한분 했던 거 기억나요? 그거. 그거랑 아주 유사하지. 그지? 네. 자, 감정가액. 상수쌤이 증액세법상 보충적 평가하고 기준시가라고 표현하는 거 일반적으로. 됐죠?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세부사항 보지 마시고. 됐죠? 그리고 뭐 동그라미 3번에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주식이 장부가액 돼 있는데 너무 구석져요. 너무 구석져. 네, 동그라미 4번도 구석지고. 이런 거는 보지 맙시다. 아예. 됐죠? 다시 왼쪽 페이지 2번에 단기 금융자산 등은 매입가액이야. 부대비용 더하면 안 돼. 이게 뭔데? 오른쪽 페이지 밑에 별표시 2번 기업의 기준에 따라 단기 매매 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을 말한다 되지. 그죠? 이게 뭔데?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금융자산 최초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 수수료, 취득 부대비용 어떻게 처리하던가요? 취득원가에 엎어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분류하면 단기 손익 처리하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법도 똑같죠? 단기의 송금이라고. 취득원가에 없는 게 아니라. 안 될 때 또 줄었죠. 자, 이제 3번에 교환, 증여. 교환이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 다음 박스 1번. 이 책의 저자인 강기태 회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환도 넓은 의미의 처분으로 생각을 해요. 처분. 그러면 갑은 A를 처분한 돈을 가지고 B를 사오겠지. 이게 교환이라고. 그럼 A를 얼마에 처분할 건데 50원에 처분하는 게 아니라고. 시가인 60원에 처분하겠지. 그지? 그래서 그 60원을 가지고 B를 사온다고. 됐어요? 그럼 결국에는 받은 거의 시가가 된다고. 됐나요? 내 입장에서는 법인세법상 기계 B의 취득가액이 얼마냐 이거야. 60원이다 그 얘기야. 그럼 결론적으로 받은 거의 시가네. 교환도 넓은 의미의 처분이니까. 들어보세요. 회계에서 교환 공부했죠. 그죠?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파트에서 교환 공부했을 거예요. 성격이 유사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죠. 성격이 상이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죠. 유무형 자산으로 가자고요. 유무형 자산에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죠? 거래의 실질,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죠. 상업적 실질, 거래의 실질이 있으면 제공한 자산이라고 해요. 받은이 아니야. 지금 법인세법 받은이잖아.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그지? 실질이 없으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현금 수수액이 있으면 가감하고. 그지? 그러면 그렇게 회계 교환은 끝이 나. 자, 이제 부가가치세법의 교환이야. 부가가치세법상 교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해당이 돼요. 소비대차 전환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해당이 돼요. 그럼 해당이 된다는 얘기는 과표의 숫자다가 10%만큼 매출세 내야 돼요. 그럼 과표에 얼마를 넣어야 돼요? 제공한? 제공받은? 제공한? 제공받은? 두 개 중에 하나잖아. 조교생 제공한? 제공받은? 한? 받은? 빨리 해주세요. 제 컨닝했구만. 잘 컨닝했네. 한이지. 그지? 제공한 자산의 시가. 응? 됐죠? 됐어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 부가세 신고를 한다면 과표에 얼마가 들어가야 돼? 60이지. 시가잖아. 60이지. 지금 조 교수님 멘붕 왔다. 왜 멘붕 왔는데? 그럼 세무사님 기계 A, B 다 60, 60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바꾸지. 똑같으니까 바꾸지. 근데 우리 시험에 안 똑같은데 바꾸는 게 등장해.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지. 형님, F랑 T코랑 바꿀래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현업에서는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는데 출제 교수님들이 그런 걸 시험에 낸다고. 받은 건지 준 건지 그거 구분하는 걸 물어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아니 누가 F 뭔지 몰라? 포르쉐랑 저거 칸 밀면 넘어질 것 같은 차 그 이름 뭐야? 레이. 왜? 막 밀면 떼굴떼굴 광안대에서 풍덩 빠질 것 같잖아. 바람 불면. 아니야? 그 바람 많이 부는 날 광안대 타고 올라가면 안 돼. 아니야? 또 엮어 보자. 그지? 경차지. 그지? 배기량이 7cc 이내인 것으로서 길이 3.6, 폭 1.6 이내인 것은 비용 소형수용차 규정을 적용을 안 받아. 그럼 매입세 공제가 된다. 업무용 수용차 규정을 적용을 안 받아. 그러면 감가상각 정률법이다. 5년 강제상각 이런 거 없다. 그지? 업무용 수용차 규정 적용 안 받으니까 세상 모든 걸 회계세법에 엮어야. 요즘에 회계 강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세법에 좀 더 많이 엮어야지. 그지?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는 이미 잊혀졌다고 이제. 그치? 아니 그 좋은 차입니다. 예, 좋은 차입니다. 예전에 봤어요. 어떤 애기 엄마가 타는데 애들 자전거가 접지도 않았는데 들어가. 접지도 않았는데. 나는 자전거가 접는 자전거인데도 핸들을 분리해가지고 태워야 돼. 뒤에. 근데 그 레무진 그거는 접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더라고. 광고하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만 해도 안 되겠나. 더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참 희한한 게 일본의 경차 기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까다롭대. 600cc? 800cc? 하여튼 까다롭대. 근데 출력은 비슷하대. 그러니까 그 경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궁금하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정도. 말을 조심해. 국정원에서 전화 올 수도 있어. 됐어요? 됐죠? 정리 잘하세요. 도비세법은 받은 거에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거야. 됐죠? 넓은 의미의 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오세요. 근데 전기차들은 웬만하면 이제 떼굴떼굴 안 굴러요.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는데 배터리가 많이 무거워요. 배터리. 대신에 이제 연석을 조심해야 돼. 저기 과속 방지 터리는 거. 그 텔레비 뉴스에 막 나한테 배터리 충격을 받아 배터리를 교체했는데 견적이 3천만 원이 나왔다고. 3천만 원. 새로 사는 게 안 나가. 정리 잘하세요. 사람 머리 다 거기서 거기거든. 제가 수업 기간 때는 그렇게 정리를 안 해주더라고. 그게 힘들더라고. 스스로 정리하는 것도 공부인데 여러분들 제가 정리 안 해주고 스스로 정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리고 그걸 정리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지금은 못 느껴. 시험 임박했을 때 느끼거든. 시험 임박했을 때 정리 못해.
그럼 그때 수험생들이 어떻게 의사결정하냐면 그냥 생짜배기로 외워버리죠. 생짜배기로. 그러면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또 휘발성이 가가지고 없지. 그럼 2차 시험 임박하면 또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게 돼. 아, 정리해서 써야 되는데, 아, 또 시간 없는데 계속 그래 쫓긴다. 자, 4-116페이지. 자, 3번에 교환 증여. 증여도 포함되는 거야. 자산 수증인 얘기하는 거야. 받은 거에 시가라고. 그죠? 회계랑 똑같이. 그지? 토지 자체의 공여 가치가 시간되잖아. 4번에 합병 분할 현물 투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들이 돼 있죠? 그죠? 요건 나중에 정리해 줄게요. 5번에 주식 있죠? 나중에 정리해 줄게요. 6번에 자산 취득 시 매입한 채권. 유형자산 취득 시 불가피하게 국공채를 의무 매입하는 경우. 기억나요? 회계 시간에 공부했죠? 그죠? 현재 가치 평가하고 차액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자산원가에다가 엎었죠? 자, 세법의 입장은 어떤데? 동그라미 1번. 아니, 명목가액 평가 원칙이야. 됐죠? 다만 동그라미 2번. 기업의 기준으로 수용을 해서 너가 만약에 현재 가치 평가하고 자산원가에다가 엎었으면 차액을 오케이, 세법도 인정해 줄게. 그럼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시험에도 잘 안 나와요. 차이가 없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 7번. 채무의 출자 전환 드디어 등장했다. 그지? 일반적인 경우 4-58페이지에 요건을 갖춘 경우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4-120페이지로 오세요. 여기 있는 숫자 가져갑니다. 100원, 300원, 450원. 이거는 판서를 좀 더 많이. 원, 300원, 450원. 여기. 자, 칠번 보세요. 출자 전환이에요. 재무자 입장이에요. 450원짜리 채무를 주식을 발행해 주면서 퉁치기로 했어요. 그러면 채무가 없어진다. 주식을 발행해 주니까 자본금이 늘어날 거야. 자본금 100원이라고 하잖아. 행위. 그럼 주발초가 얼마예요? 주발초 350원. 됐어요? 됐어요? 액면이 얼만데? 100원. 그죠? 채무 출자 전환 발행가액. 주식의 발행가액이 얼만데? 450원. 근데 세법은 이 중간에 시가를 끼워 넣는 데 있어요. 기억나요? 세법은 여기에 시가를 집어넣는다 했어. 그래서 시가까지만 주발초해. 요건 제일 대표적인 입금 불산이 방법이지. 그지? 요 둘의 차이는 숫자도 좀 씁시다. 요 150원. 요거는 채무 면제이래. 그래서 입금이야. 그래서요. 그러면 세법상 분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대변만 달라질 거야. 어떻게? 자본금 100, 주발초는 200, 그리고 채무 면제이 150. 세무조정 할게요. 세무조정. 채무 면제이익은 입금이야. 회사는 입금을 안 달았어. 입금 산입 얼마? 150원만큼. 기타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체계는 없어. 왜 없는데? 체계는 회사가 이렇게 분계를 끊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한 거야. 근데 회사가 만약에 이렇게 분계를 끊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대로 세무조정이 있어.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럼 체계랑 그대로 다시 해줄게. 회사는 분계를 이렇게 끊었다고 지금 가정을 한 거야. 다시 돌아가자.
여기까지 됐나요? 계속합시다. 가정합니다. 어떤 가정? 채무면제액 150원은 입금으로 단기에 과세가 돼. 그런데 결손금 2월 된 게 있대. 2월 결손금. 얼마가 있는데? 20원이 있었대. 언제 발생했는데? 1기에 발생했대. 지금 몇 기인데? 100기야. 100기. 발생연도에 제한이 있어 없어? 없지.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는 6월 결손금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댔지. 채무면제액으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고. 충당하면 입금 물산이 20원. 기타. 그럼 나머지는 얼마예요? 나머지 130원은 올해 과세가 되겠지. 근데 이 회사가 요건추적법이래. 요건추적법이. 기업 경영 계획 정상화 계획 이행에 착수를 했대. 또 뭐 있어? 부실 지우 기업. 요거 잠깐만 좀 보자. 페이지 잠깐만 끼고 손가락 끼고 58페이지. 58페이지 별표식 1번. 회생이 인가 결정을 받았대. 기업 개선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 징후 기업이래. 기업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대. 사업 재편 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이래. 뭔가 망할 것 같지만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요건 충족 법인에 해당하면 도와줘야지. 어떻게 도와줘야 돼? 과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미룬다 해서. 그럼 어떻게 뒤로 미루는데? 입금 물산이 요건 충족하면 입금 물산이로 하고 130원을 기타 혹은 마이너스 유보한다 해서. 저는 기타가 맞다라고 보지만 이 바닥에 두 개 다 있으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는 반개라 했다고. 기억나요? 부처님의 반개 기억나죠? 적었어요. 그게 기억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전 세계 최악인 거야. 부처님 분만 자꾸 기억이다. 됐어요? 이제 나머지 반개 보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채권자 입장이에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주식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채권 얼마를 포기하는 건데? 채권 450원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주식을 받아온다고. 유가증권이라 하겠지. 그지? 세법의 원칙은 뭔데? 받은 거의 시가거든. 이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데? 300원이랄까? 받은 거의 시가가 원칙이야. 그럼 대차가 안 맞네? 얼마만큼? 150원만큼. 됐어요? 출자 전환도 넓은 의미에서 처분이거든. 그 채권을 처분하면서 발생했네. 그래서 처분 손실이야. 됐어요? 됐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가 요건 충족법인이더라. 그러면 과세 시점을 뒤로 미뤄줬잖아. 여기도 미뤄줘. 미뤄준다는 얘기가 뭔데? 이익도 뒤로 미루고 손실도 뒤로 미루고. 그럼 어떻게 하면 뒤로 미룰 수 있는데? 요렇게 하면 포기한 채권이 450원이잖아. 받아온 주식의 취득가액을 얘랑 똑같이 해버리면 손익이 발생을 안 해. 뒤로 미뤄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데? 받아온 주식의 취득가액 공부하고 있거든. 이 주식의 취득가액 450원은 포기한 채권의 잔고가액이라고. 됐어요? 됐어요? 얼마 안 돼. 조금만 돼야 돼. 근데 만약에 태연의 만약에 두 번째 만약에 이 채권이 대손불능 채권이에요. 대손불능 채권이 뭔데요? 몰라도 돼요. 좀 이따 할게요. 대손불능 채권이네. 대손불능 채권이면 어떻게 되는데? 대손불능 채권이면 저렇게 뒤로 미루는 거 인정이 안 된대. 인정이 안 된대. 그럼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데? 원리 원칙대로 해야지. 채권 450원짜리 포기하고, 그지? 주식은 원칙대로 받아온 거의 시가 300원. 됐어요? 그리고 처분 손실이 얼만데? 150원. 아이, 처분 손실 이거 송금으로 인정이 안 돼.
처분 손실 하지 말까? 평가 손실 하자. 평가 손실. 손상차손이랄까? 손상차손? 대손이랄까? 대손? 뭐든 상관없어. 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송금불사인데. 됐어요? 그럼 도대체 대손불능 채권이 뭔데? 대손불능 채권이 뭔데? 대손불능 채권은 두 가지. 첫 번째, 보증채무 대입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두 번째,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 이 둘은 대손불능 채권이에요. 암기하셔야 돼요. 보증채무 대입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 보증채무 대입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이 뭔데? 친구야 돈 좀 빌려줘. 친구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면 친구지? 보증서 줘. 보증서 주면 친구지. 그래서 이 친구가 내한테 보증서 달라 했다고. 그럼 내가 보증을 서줬어. 그럼 이 친구는 돈을 안 갚겠지. 그러니까 내한테 보증서 달라는 거 아니야.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거지. 그래, 친구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 되네. 중국으로 갔지. 그럼 나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 심부름센터 직원들 고용하겠지. 그래가지고 제 잡으러 댕길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찾아서 잡아와서 구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지.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구상채권. 보증채무 대신 갚고 구상채권. 그게 보증채무 대입변제라는 구상채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거는 왜 처분소실 인정 안 됩니까? 대손불능 채권입니까?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보증서 줘가지고 저런 거 하고 앉았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안 해준다 이렇게. 됐어요? 네가 보증서 줄 파이가 지금 그 얘기야. 됐나요? 됐어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가 가져갈 건데, 특수관계인끼리 돈을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돈을 빌려준 거야. 그것도 대손 처리 안 된다고. 왜 회사가 그 손실을 또 안 하는데? 요번에 검찰이 3년 구형했다. 황영음이 이불킥, 하이킥 이렇게 하고 그거 있다. 그런 거지. 안녕하세요, 슈아 아유미예요. 이랬던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아유미 말고 있어. 아유미 말고 노래를 잘하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예뻐졌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면서 예뻐졌지. 결혼을 했는데 잘 안 됐지. 잘 안 됐는데 회사를 자기가 차린 거야. 법인을 구멍가게처럼 생각한 거야. 법인도 지가 갖다 쓰면 안 된다고. 근데 이게 경영 위기가 있으니까 누가 이제 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40몇 억 투자했더만. 그래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다시 다 갚아 넣었어. 아니 그게 유용이다. 그게 이런 거다. 아침에 출근했어. 회사 금고에서 40몇 억 꺼냈어. 그래 주식 투자하고 3시에 장 마감할 때 다시 집어넣어놨어. 아무 문제 없죠? 깜빡 간다.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검찰에서 3년 구형했어. 어제 기사 나왔더라. 어떻게 될 거냐. 처음이라서 뭐 집행유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횡령이랑 똑같아. 유형도 처벌 수위가. 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이것도 특수관계에 대한 업무만 가질 거. 황정영이가 주식 투자, 코인 투자한다고 회사 돈을 갖고 갔잖아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대표이사한테 업무와 관련없이 빌려준 돈이야. 그게 특수관계에 대한 업무만 가질 거. 만약에 황정영이가 그 코인 투자 실패로 그 돈을 다 날렸어.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송금 인정 못 받는다고. 병기체를 못해. 회사의 의사가 아닌 거야. 됐어요? 네. 됐나요? 지금 무슨 아직 멀었어요. 여기 조금 더 갑시다. 원리 원칙.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 450원짜리 포기하고 주식은
받아온 거에 시가니까 300원짜리 받아오고 처분 소실 150원 있지. 이 처분 소실이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 여러 가지로. 어떻게 분류가 되는데? 업무 관련성이 있더래. 업무 관련성이. 즉,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 받을 돈을 포기하는 대신에 주식으로 받아오면서 주식을 300원짜리 받아온 거야. 나는 원래 450원 받을 돈이 있는데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돈 150원을 포기한 거잖아. 포기했잖아. 근데 저 사람이 누군데? 거래처더래. 그럼 나는 돈을 준 거랑 마찬가지지. 거래처에 적대비로 처리해야 된다. 그 얘기.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적대비 처리해. 기업 업무 추진. 그럼 어떻게 달라진다 해서? 한도 내에서만 소급 인정되지. 1200, 3600으로 12회 시작해서 12분의 4분년도 월수 곱하고 100억, 500억 기준으로 마무리 30, 마무리 20, 마무리 3 곱한다고. 그죠? 그 사실 예전에 안 써줬잖아. 써주면 집에 갈 것 같아요. 그니? 업무 관련성이 없대. 없대. 기부금 처리 된다. 기부. 세 번째. 저 사람이랑 나랑 특수관계가 있고 조세부담에 부당 회피 목적이 돼. 그러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해. 동그라미 1, 2, 3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이 채권을 150원 채권을 포기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더래. 그러면 전액 송금 인정돼. 물론 현업에서는 극히 드물어. 이거 송금 인정된 케이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규가 한 개 딱밖에 없어. 한 개. 그 예규는 뭐였냐면 저 사람한테 받을 돈이 1000만 원이 있었는데 보니까 돈 줄 형편이 아니야. 그냥 일부라도 회수하고 싶어. 일부라도 회수하고 싶어 가지고 일부를 포기했어. 그런 경우에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그거 말고는 인정 안 돼. 자, 요까지 준비를 해야 돼. 말 문제 보기 내려와야 돼. 2차 시험 때는 이걸 여러분들이 말로 다 서술할 수 있어야 돼. 숫자 없이. 무슨 한숨이야. 나온 걱정 왜 해요? 여러분 2차 시험 봐요 지금? 나온 걱정을 왜 해요? 1차 일단 돼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걱정이 아니라 난 걱정이니까. 그치? 된다고 그때 되면 또 내공이 쌓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 지금 안 돼서 그렇지. 됐나요? 됐어. 자, 그러면 한 문제 풀 수 있다고. 괜찮죠? 조 교수님 2.5점 아니야. 2.5점. 그지? 0.1점 차로 희비가 갈리는데 괜찮지. 됐습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자, 4-117페이지 맨 위에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그때는 뭐 장국가액으로 인정 안 돼, 인식 안 돼. 그리고 9번에 온실가스 배출권은 재정학 선생님과 같이 하면 돼. 우리는 그런 거 잘 몰라. 10번에 원칙이 받은 거의 시가다. 됐죠? 잠깐 쉬었다가 앞에 건너뛰었던 거 이제 봅시다.